네, 강프로입니다. 자, DI 보겠습니다. 자, DI는 HBM 장비주입니다. 자,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다시 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HBM 쪽은 계속해서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하이닉스 있죠. 22만 원. 22만 원입니다. 하이닉스가 1년 전에 7만 원대였어요. 그리고 적자 구간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 자, 그건 하이닉스가 적자인데도 상승을 했다는 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흑자 전환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던 HBM 관련된 내용, 새로운 모멘텀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발생했고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DI에 적용시켜서 보잖아요. HBM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DI의 주가도 당연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여기 바닥부터 본다면요. 6,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2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텐데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제가 매매하는 내용을 가지고 인증을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매매 진행이 됐는지 먼저 인증을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YC 같은 경우인데 오늘 미국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대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시가 공략에 들어갔죠. 근데 고가 돌파 구간에 계속해서 공략을 했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8% 정도 수익 구간, 그리고 쭉 보면 17% 정도의 수익 구간, 이 정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는데도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라가니까 다시 매수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여기 이렇게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DI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시가 매수가 됐고요. 원익 QNC, YC 이렇게 세 종목 진행이 됐는데, 뭐 최근에 매도한 종목군들을 보면 뭐 태성이나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보유했을 때 수익 냈었던 구간은 50% 정도, 2주 안 걸렸죠.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 고가 돌파 구간에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보유 기간을 굉장히 짧게 가지고 간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마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지 제가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DI를 딱 보면 제가 왜 보는지 아실 겁니다. DI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려면 가격이 먼저 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매매를 했었던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쵸? 이쪽 뒤쪽에서도 매매를 하기는 했었는데 여기 말고는 이쪽에서는 안 했어요. 그쵸? 왜? 자, 여기가 뭐예요? 신고가죠. 쭉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반등 찍고 올라옵니다. 그럼 확인하고 매수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이쪽 구간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쪽에는 저가부터 올라온 폭이 어느 정도 되죠? 한 30% 되겠죠? 한 30% 정도 바닥부터 올라왔으면 고가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DI가 첫 번째 강세를 보였었던 2월과 3월 달, 이때 움직임을 보면 여기 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고가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근데 이쪽 구간에서 우리는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지났으니까.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눌림목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용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다른 종목에 가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HBM 관련돼서는 우리가 자꾸 막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HBM은 공급 자체가 완전히 부족합니다. HBM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내용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더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지나쳐야 되는 그 단계가 뭐냐?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태성 보세요. 태성은 반도체 파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기판. 자, 근데 제가 언제 매수했는지 보세요. 신고가, 매물 소화, 매수, 그리고 안 올라가니까 매도. 이쪽 구간에서 나온 게 3% 수익입니다. 1월 29일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 보고 매수, 그리고 11% 수익 본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매수, 올라가는 거 보고 매도했을 때 50% 수익입니다. 이게 6월 10일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죠. 자,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갭이 떴습니다. 저는 그냥 갭에서 그냥 매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추가적으로 올라가도, 그쵸? 내가 단기간에 이 정도 먹었으면 요거 지키는 게 낫겠다. 그쵸?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13,000원까지 한 30%더 간 것 같아요. 내가 판 것보다 25% 정도? 뭐 한 25%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를 더 먹자고 내가 더 보유한다? 물론 내가 고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운에 맡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DI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일하게 제가 매매한 구간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매수, 매도 쭉 내려보면 22%, 18%, 그렇죠? 매수, 매도 26%,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14%, 그리고 오늘 매수. 왜? 미국에서 반도체가 강했으니까. 그리고 매물 소화를 받았고 반등 확인을 했죠. HBM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HBM 관련해서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그래요. 그리고 DI가 뭐 삼성전자가 못해가지고 이쪽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냥 예측치잖아요. 예측치. 예측치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정치를 가지고 주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확정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단기간의 상승폭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이쪽 매물 소화 구간에서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그쵸? 이평선을 보잖아요. 이평선과의 주가와 아예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확대시켜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DI의, 그쵸? 일반 차트를 가지고 보여드리면,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쪽 고가 대비해서 22평가의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종가 대비해서 고가를 따지면 종가 6%, 24% 하면 18%죠. 그리고 여기서 22평가는 13%. 그러면 고가 대비해서 30% 이상이 벌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30% 정도는 우리가 줄이고 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모르면 주식시장에서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이격을 좁히고 있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평선이 주가랑 만나는 단계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이평선하고 만나거나 이평선이 올라와서 주가하고 만나거나, 두 가지예요. 수렴의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쵸? 수렴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자, 그 전에 상승 나왔죠. 여기서도 상승 나왔죠. 60일 이평선은 계속해서 가는 거죠. 왜? 평균 가격대가, 저가가 계속해서 평균 가격에서 빠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평선이 올라오면 주가가 횡보하는 과정에서 이평선과 주가의 이격도가 줄 수밖에 없고, 이 구간을 우리가 공략했을 때 적절한 구간에 공략할 수 있다. 근데 이것조차도 이격이 벌어졌을 때, 즉 내가 보는 건 이격이 좁히는 걸 보지만 매매하는 거는 이격이 벌어졌을 때 한다. 올라가는 걸 보고 매매하자.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DI 관련해서 HBM 장비, DI 장비는 쓰레기예요. 여기는 안 써요. 삼성전자 안 돼서 안 돼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고가에서 버틴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거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린 돈을 믿는 거잖아요. DI가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DI가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고 매매를 오늘까지 했었던 이유는 가격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이 버티고 있는 종목들을 하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종목군을 가지고 제가 매매한 걸 보여드리면, YC 같은 경우에도 보잖아요. 강할 때마다 한다. 강할 때마다, 강할 때마다, 강할 때마다, 강할 때마다. 그쵸? YC 오늘도 6% 올라가요. 8% 수익 봤어요. 내려보면 17% 수익 봤어요. 또 내려보면 20% 수익 봤어요. 한 놈을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DI도 하고 YC도 하고.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두산, 물론 내가 판 다음에 더 올라갑니다. 근데 원전, 두산 오케이. 우리기술, 원전, 매수, 매도 23%. 전기 요즘 강하죠? 재룡산업, 자 내용 보세요. 매수, 매도 어때요? 35%.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그쵸?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정확히 제가 500분까지만 모시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제가 매매를 진행하는지를 다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그쵸? 매매를 할 때는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니까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과 뭐 소통, 뭐 이 둘 중에 하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진행하는 매매를 다 보셨잖아요. 여기 봤을 때 제가 2주를 넘긴 경우가 있나요? 2주 넘어가면 그냥 손절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 손절하는 구간에서 내가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으면 안 돼요. 리스크를 아주 가장 잘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놔야 됩니다. 요 상황에 대해서 맞추는 게 제가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합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느냐 손절하느냐, 그 구간이에요. 그 구간에 대한 내용은 여기 DI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가격대가 변동이 심하죠.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DI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I, 자 DI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강하다, 한미반도체 강하다, 엔비디아 강하다. 관련돼 있는 종목은 강할 수밖에 없다. 근데 확인하고 매매하자. 어떻게 내가 가격을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가격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